바로 예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138회 건축 시공기술사 그 필기 예비 합격자 이경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좋고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.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, 그다음에 조금 도움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먼저 공부 동기는 제가 본사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. 견적팀에서만 오래 근무를 해서 저희 실무적인 지식을 조금 정리를 하고자 또 주변 동료들도 합격하는 것들 보고 좀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고요. 25년 5월 달에 작년 5월에 저희 등록을 해서 일단 정규반, 그다음에 레벨 1, 2까지 하고 2월 시험에 도전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. 그 하루 공부 시간은 평일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꼭 하려고 했었었고 그 공부 장소는 도서관에서 일단 하루에 2-3시간은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었고 시험 3달 전에는 최소 5시간 이상은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스터디 카페 등록해서 평일은 5시간, 주말은 학원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체 다 일단 어떻게든 공부를 좀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공부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들 동감하실 건데 일이랑 가정, 그다음에 공부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었고 특히나 육아, 제 아이가 어린데 놀아주지 못하는 점, 그게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멘탈 관리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막연함? 이거 과연 될까? 어디까지 해야 될까?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학원이 도움된 점은 전체 다인 것 같아요. 학원에서 하는 이 커리큘럼 자체 전체 다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, 그다음에 정규반 끝나고 레벨 1하고 2 이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았고, 그래서 전체 다 이 커리큘럼 전체가 다 도움이 됐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모의고사반에서 도움이 됐던 거는 매주 시험 보는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주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복귀하고 다시 또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 과정을 레벨 1, 2 거의 한 6개월 돌다 보니까 스스로 좀 이렇게 정립되는 것도 많았고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핵심 아이템들 찍어 주시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개정 사항이나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 선별해서 찍어 주시는데 그것들은 꼭 답지에 반영하도록 따로 정리도 좀 했었었고 그 부분들 주안점으로 두고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추가로 첨삭은 당연히 큰 도움도 많이 됐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잘하려고 하는 노력, 그다음에 긴장감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시험 답안 작성 시 공정별 공통 아이템은 따로 아이템을 정리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. 다만 이 아이템을 시험에서 써야겠다는 것들은 서술 서브 만들 때 따로 이제 별도 표시를 해서 좀 많이 적용을 하려고 했었었고 특히나 다른 부분들은 많지는 않았는데 총론 내용은 특히 안전 쪽, 산업범위다 건진법, 제도 같은 것들은 공통 아이템으로 좀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공정별로 특별히 사용하는 도에는 지금 학원에서 판매하는 모양자 다들 사용하실 건데 그 안에서 사실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 보려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잠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원에서 파는 모양자가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요. 제가 주로 썼던 게 이제 이렇게 하고
뭐 이런 것들 메커니즘식으로 해서 저희 모양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뭐 서술 아이템에도 썼었고 뭐 그림 도해가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문제들의 메커니즘식으로 그냥 2번 도해 넣을 때 이렇게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밑에 뭐 이렇게 해서 한 줄 적어주고, 그래서 이거를 순서만 좀 바꿔서 사용하면 뭐 어떤 문제든 다 활용할 수 있어서 그림이 조금 적게 나오는 문제들에는 요거 순서 바꿔가면서 뭐 어떤 거는 이걸 빼고 이것만 넣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도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시험에 적용한 현장 경험은 따로 뭐 현장 경험을 준비해서 적은 건 없고, 시험 치는 중간중간에 예전에 현장에서 했던 것들 기억이 나면 그때그때 그냥 조금씩 넣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답안지 비중에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한 문제에 한 개 정도 들어갈까 말까? 그래서 뭐 크게 준비하거나 고민을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답안 작성 시 나만의 폼, 이런 고득점을 위한 노력, 요거는 좀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레이아웃이었습니다. 답안의 템플릿 레이아웃. 내용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용어든 서술이든 제가 준비한 레이아웃 템플릿 안에서 다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, 용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목, 대제목 5개는 무조건 하려고 했었었고, 그럼 5개를 넣으려면 사실 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정의부터 도해, 뭐 특징, 시공시 유의사항, 비교표까지 몇 줄 안에 끝내야겠다는 기본적인 틀은 다 준비하고 갔었어요. 그래서 정의는 2줄이나 기본 2줄에 많으면 3줄, 도해는 4줄에서 5줄, 나머지 특징, 시공시 유의사항은 3줄 아니면 4줄, 그 다음에 비교표 최소 2줄. 그래서 요 틀 안에서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었고, 뭐 그렇게 했던 게 많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추가로 5번 같은 경우는 비교표만 쓰지는 않았고요. 거기에 활용 방안, 특수공법 이런 것들 연속해서 비교표를 다 적지는 않고 조금 섞어가면서 그렇게 좀 적용을 했었습니다. 그다음에 서술 같은 경우는 개요는 3분의 1페이지. 잠깐 좀 써보면 이렇게 3등분을 뭐 해서 개요, 그다음에 2개를 묻는다. 그러면 여기 엑스트라 1개에 이제 본론 1번을 밑에 3분의 1 적고 반 정도까지 더 이상 안 내려오도록 이 안에서 본론 1까지 다 끝냈고, 나머지 본론 2번째는 한 페이지 반 전체를 다 채우는, 그렇게 하면 결론이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고 많아야 2줄, 적으면 1줄.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지금한 문제 모두가 대부분이 결론이 2줄 아니면 1줄이었습니다. 일단 이런 틀을 가지고 그냥 문제 작성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강조하셨던 아이템 개수, 이게 최소 15개에서 한 17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다소 많이 사용하시면 충분히 좀 이 정도는 확보해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틀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서술 고득점 나온 것들 보면 내용을 잘 알아서라기보다 이 틀 안에서 아이템 개수 맞추고 다소 많이 이용하고, 그다음에 추가로 좀 노력했던 게 빈칸이 없도록 뭐 좀 우리 뭐 사투리를 빡빡하게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한 아이템을 15개, 17개 넣으려면 아이템이 이제 제목이 있고 밑에 설명을 최소 3줄 이상은 넘지 않도록, 많아야 뭐 3줄, 뭐 정말 필요한 거면 4줄, 그래서 최대한 아이템 수를 많이 넣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3개 이상 물어보는 거는 엑스트라 없이 바로 본론 시작하고 무조건 아이템 많이 채우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, 추가로 뭐 고득점을 위한 노력은
뭐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출 문제된 이제 기출 문제를 아이템화 시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저희 4교시 때인가 시멘트 몰탈 문제 서술로 나왔을 때 뭐 저희 용어책에 있는 게이지 비드 이런 것들 뭐 사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게이지 비드라고 이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. 코너 비드나 뭐 이런 정도 썼지.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템으로 좀 넣을 수 있게 준비해서 넣었었는데 뭐 시멘트 몰탈도 중간에 순서 내는 게 실수가 있었는데도 좀 고득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들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예,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총론 공부를 한 2주 정도 진짜 몰아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총론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도나 뭐 법규 이런 거 아이템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도 많아지고 좀 다양해지고 그 연계할 수 있는 유연성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총론 쪽도 뭐 한번 좀 정리를 많이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. 네. 이게 문제가 네. 대답이기도 하고 선택은 해야 되겠는데 네. 대답이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게 있잖아요. 네. 완벽하게 모르는 문제 있으셨을 건데 어떻게? 뭐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아예 모르는 문제는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문제들은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2번까지 정도는 자신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템플릿이 중요한 게 기존에 제가 용어하면서 정해놓은 그 템플릿만 그냥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 웃긴 얘기지만 비슷한 아무 얘기나 적은 것도 많아요. 그래서 이게 레이아웃이 되게 중요한 게 1, 2번 정도는 이제 제대로 적었고 나머지는 레이아웃 맞춰서 어느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니까 용어 같은 경우는 79점인데 한 문제 빼고 다 18점 이상이 나왔었거든요. 그 중에 제가 자신 없었던 문제, 내용을 몰랐던 문제들도 템플릿 안에서 뭐 전혀 벗어나지 않는 내용 정도만 적어도 점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